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국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강의를 잘 찍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 명리학이라는 공부를 뿐만 아니라 이 동양에서 존재하는 모든 학문의 근원 자체가 그 하도 낙서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문의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유튜브나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서적을 통해서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그 청강과 지지, 육식갑자의 생성 원리, 이런 수리적인 원리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청간지지의 생성 원리, 그리고 육식갑자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운명학이라는 그 체계 자체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수천 년을 걸쳐서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한번 나누고자 발심을 내서 제가 오늘 제 사무실에서 조그만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영상을 갖다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공부를 하는데, 이건 결국 운명의 추론이죠. 이 운명의 추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심오한 학문의 베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리는 아주 지극히 단순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사유라는 체계 자체를 좀 단순화시켜서 가야 된다. 이 운명이라는 것이, 이 운명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운명의 이유. 운명이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운명을 추론하고, 예단하고, 예상하고, 이런 about이죠. 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추론한다, 예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상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가 내일이나 모레나 내가 존재한다는 존재의 가치의 전제하에,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무엇인가의 일적인 부분이 성공되고 성공되지 않고, 일이 진행이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은 현재에 있는 이 시간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 그리고 시간과 함께 공간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운동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운명학을 공부하면서,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운명, 추론한다, 예단한다, 예상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이 있을 때 결국 만물은 변한다, 변화한다. 그러니까 시공간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시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면서 거기에 살아가는 시공간의 큰 자연적인 대우주적인 환경이 존재했을 때 거기에 상황에 맞는 생명체든 무생명체든 통관하여 우리가 삼라만상이라는 존재가 순환하면서 변하는 모양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이러한 심오한 철학적인 생각이나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명리학에 대해서 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한정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태양계, 지구죠. 지구는 태양 에너지의 운동성, 태양계라는 태양 중심의 태양계의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의 질량에 의한 법칙에 의해서 생명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태양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주체입니다. 지구로서 제가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는 시간과 공간을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객체라. 태양이라는 큰 위대한 이 지구상의 유일한 신인 태양신, 태양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구라는 곳은 생명체도 있을 수도 없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여, 시공간의 주체는 태양이고 시공간의 객체는 지구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운동성을 옛날 사람들이, 옛 성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발견한 것이죠. 하도와 낙서다. 이 하도의 낙서는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 하도와 낙서가 도서지학이라 하여 송나라 때 아주 큰 발전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때 나왔던 위대한 인물 중에 소옹절, 소강절, 소옹이라는 위대한 철학자도 나왔고, 우리가 공부하는 유학이라는 부분을 집대성한 성리학, 성리학도 결국 송나라 때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도와 낙서는 그냥 점만 찍어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천간과 지지, 육식갑자의 원리가 여기서 나왔고, 구성화, 그리고 기문둔갑, 그리고 자미두수가 여기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라는 것이 결국 가장 기초되는 근본입니다. 근본. 근본과 근원을 생각하고 사유하지 않으면 절대 대성을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하도 낙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공부를 한번 해보셔라. 이 부분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하도 있죠. 하도.
이것이 하도입니다. 하도. 하도는 말 그대로 이 그림입니다. 그림. 여러분들이 하도를 생각할 때 그림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림.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생겨나고 했을까? 이 사실 비밀입니다. 비밀. 자, 우리가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상이죠.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8쾌가 나오고 8쾌에서 64쾌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양의 사상 중에서 3제 사상 3제 사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도에서 나왔습니다. 하도. 여기 중앙에 있는 태극, 이 태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극이 양이가 만들어졌다. 음양으로 나왔다. 자, 다른 걸 한번 다 지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태국수입니다. 우리가 수리를 보면 이게 오죠. 우리가 이 위에 부분을 하늘의 수에서 천수,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부분을 인, 밑에 있는 부분을 지라 하여 천지인 삼재다. 이것이 삼재의 원리고 태극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가 5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늘과 땅과 사람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하늘과 사람과 땅은 같다. 천지인 일체론입니다. 그것이 수화 일체론도 되고, 결국 하늘과 땅은, 거기에 생하는 생물은 하늘과 땅에 의해서 똑같은 체질과 똑같은 에너지와 똑같은 수리와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고, 옛날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연을 바라보는 관법입니다. 결국 하도에서 천지인 삼재 사상이 나왔고, 결국 여기가 태극입니다. 중앙수라 했죠. 자, 여기서 태극에서 수리가 나왔다. 태극수. 태극수라고도 지칭할 수 있겠죠. 수리. 자, 여러분들이 신수를 본다. 새해가 들면 신수를 보죠. 신수. 이 숫자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의 뜻은 숫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한자의 뜻 중에서 헤아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몸을 헤아린다. 내 몸을 본다. 그건 뭡니까? 내 운명을 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태극수에서 수리가 5로 나왔으니 천인지가 3제고 하늘과 사람과 땅은 결국 일심동체다 라는 사상이 3제 사상입니다. 자, 3제 사상에서 하도의 수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도는
말 그대로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수리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5죠. 자, 하도의 생성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5가 분리가 되었을 때 5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는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5가 나올 수 있을까요? 1 플러스 4는 5죠. 자, 5는 2 플러스 3은 같이 5죠. 5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고,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서로 소라고 하죠. 하나의 객체다. 그러면 이 수가 5라는 수가 나올 수 있는 수가 어떻게 되죠? 1과 4, 2와 3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도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수를 천수라고 하고 이 수를 인수하고 밑에 있는 수를 지수라고 했을 때 하늘의 수인 5가 3과 2로 분리가 되고 땅에 있는 수가 1과 4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수인 5는 그대로 남습니다. 자, 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도의 수리입니다. 하도의 수리. 하도가 나오죠. 우리가 16, 27, 38, 49 하도의 순수한 하도의 수리가 자연수죠. 1에서부터 10까지죠. 자, 그러면 1에서부터 5까지를 우리가 말 그대로 생수라고 하고,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수, 순수한 원수. 자, 6부터 10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루어졌다면서 성수. 우리가 성수로 칭합니다. 생수와 성수인데 우선 생수를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까지에서 5까지의 수가 1에서 5까지의 수가 태극수에서 천수와 지수가 분할이 되고 분열이 되었죠. 분열이 되고 5의 수리인 중간에 있는 인의 수는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천지관은 뭐였냐면, 옛날 사람들의 천지관은 하늘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했다고. 동에서 서로 돈다고. 천도 좌선. 이건 시계 방향. 그리고 지도 우선. 이것은 반시계 방향. 이건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하늘은 즉 하늘이라고 하면 태양입니다. 태양은 좌측으로 온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땅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것이 옛날 고대인들이 바라보던 우주관입니다. 그 우주관에서 탄생한 것이 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중국의 한나라 때, 기원전 한나라 때, 한나라 때 태양을 관측했던 기구가 있었고, 하늘을 관측했던 책이 주비 삼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비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8척의 막대기입니다. 8척의 막대기를 가지고 태양의 위. 우리가 보면은 이거를 경이라 하죠. 이거를 위도라죠. 위도, 이거를 경도. 항상 중심은 경도입니다. 세로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하듯이. 자, 위도를 재었단 말입니다. 위도를 재었다는 뜻은 뭡니까? 높낮이를 재는 거예요. 태양의 높낮이를 재는 거예요. 막대를 가지고 태양이 비춘단 말이에요. 이게 태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재었느냐? 언제 재었느냐면은 언제 재었냐면은 동지, 하지, 춘분, 추분, 우리가 얘기하는 이분이지, 춘분, 추분, 동지, 하지 때의 태양의 높낮이를 재는 거예요. 그 높낮이를 재는 부분을 하도의 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1에서 3, 2에서 4로 넘어가죠. 자, 이거를 우리가 수리학적인 부분으로서 나눠보자고요. 수리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몇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몇 함수.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 부분이 삼천양지 운동을 한다. 자, 삼천은 3을 지칭하고 양은 2를 지칭하는 거예요. 양 3과 2의 운동이다. 양반들이 왜 삼천양지 운동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을 3으로 놓고 3의 0승은 1이죠. 3의 1승은 2죠. 자, 읽어볼게요. 2의 1승은 2죠. 2의 2승은 4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몇 함수로서 바꿔볼게요. 삼의 0승은 1, 3의 1승, 2의 1승, 2의 2승입니다. 삼천양지라는 말입니다. 이게 2는 곧 4죠. 여기에 무슨 수학적인 부분까지 나오느냐 생각하시는데, 명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서 명리학적인 부분을 제외한 수리학적인 부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적인 공부가 내 머릿속에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팔자가 명리학이 미신이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온갖
잡소리, 개소리를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학적인 부분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남들에게 설득하고 남들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개인적인 철학적인 부분을 합류를 해야 되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3의 0성, 3의 1성, 2의 1성, 2의 2성. 그러면 1, 3, 2, 4가 되죠. 결국 삼천양지 운동이에요. 이 삼천양지 운동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주역의 쾌 있죠. 8쾌. 8쾌도 삼천양지 운동에서 나왔다고 주역의 설켜지에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되게 뛰어났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리가 재미있죠. 수리가 재미가 있죠. 자, 우리가 삼천양지의 운동도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주관 중에 하나, 그리고 생각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천양지 운동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양성, 음강. 가벼운 양은 위로 오르고 무거운 음은 하강한다는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3은 수리가 홀수죠. 홀수는 우리가 뭐죠? 양의 수입니다. 양수. 자, 2는 음수죠. 홀수죠. 짝수죠, 참. 짝수고, 이거를 우리가 수리로 봤을 때, 음량으로 구분을 하면 이거는 음의 수입니다. 여기서 음량이 나눠지죠. 그러면은, 동지에서부터 태양의 각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 양이 점점 올라가죠. 그러면은, 충분에 이르러서 계속 또 올라가죠. 그리고 하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지점부터는 어떻게 되죠? 하강 운동으로 인해서 태양의 각도 변화가 꺾여 내려가죠. 이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것을 수치화하고 자연수로서 표시를 해놓은 것이 생수의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결국 수리의 변화는 숫자의 변화는 결국 태양 에너지의 양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도는 결국 뭐냐면은 관찰자 중심이 아닙니다. 관찰자가 어떤 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구 자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게 아닙니다. 관찰자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막대기로 재었다는 뜻이에요. 막대로 재다 보니까 우리가 동지부터 해가 올라가서 하지부터 꺾여 내려가더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성화에서 얘기하는 이 양둔이라고 그러죠. 이걸 음둔이라고 그러죠. 양둔과 음둔의 개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게 구성항이에요. 이거 만들어 놨죠. 그죠? 그런데 이 수리가 이걸 없애 봅시다. 이걸 둥글게 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 결국 하도의 실체예요. 이것이 태양의 공전운동입니다. 지구의 공전운동. 지구의 공전운동. 지구의 공전운동의 관점에서 하도의 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태양의 세기, 태양의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태양의 질량, 태양의 에너지 양에 따른
태양의 높낮이, 위도, 경도가 아닌 위도, 높낮이의 변화를 재현한 것이 하도수의 원리다. 그리고 삼천양지 운동, 그리고 양성음강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천도, 좌선, 지도, 우선의 원리를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법에서 학문적인 베이스가 만들어졌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10강이 나왔을까? 제가 늘 강의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천간은 지구의 공전이다. 했죠, 공전. 천간은 지구의 공전입니다. 왜 공전이라고 했을까요?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정사각형입니다. 자, 정사각형의 이게 중심이죠. 수리가 자, 여러분 정사각형에서 중심에서 각 수리가 앉아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반지름을 한번 재볼게요. 우리가 반지름을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반지름을 1이라고. 반지름을 1로 가정하고, 그리고 태양 에너지 양이니까 곧 질량이 되죠. 질량은 여기 앉아있는 수리죠. 그러면은 앉아있는 수리 곱하기 질량을 제곱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도출되는 수리를 보면은 그것이 천간이 되는 거예요. 자, 반지름의 양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태양의 질량을 잰 수리에 곱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 곱하기 반지름은 1이니까 제곱 1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리 3 곱하기 1의 제곱은 1, 그리고 2 곱하기 1의 제곱은 2, 4 곱하기 1의 제곱은 4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3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10이 나오죠. 근데 자, 중간에 있는 5는 반지름이 제로잖아요. 자, 5 곱하기 반지름 양을 제곱을 하면은 이건 0이 됩니다. 중간의 수리는 반지름점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없고 제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출된 수리가 10개죠. 이것이 10천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 셋, 둘, 넷. 말씀드렸죠. 5는 1 플러스 4, 5는 2 플러스 3이죠. 합치면 10이죠. 결국은 뭡니까? 태극수에 있는 태극수 그 중에서 천의 수가 2 플러스 3, 지의 수가 1 플러스 4로 분열된 수가 결국 10천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수리인 5는 중심 수리로서 변화가 없는 수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계절이 변하죠. 결국
사계절을 표시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천간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의미 나는 게 있죠. 우리가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분들은 책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고 간지가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행은 없고 음양 다음이 간지다. 간지를 오행으로 묶어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는 또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옛날 사람들이 바라왔던 관념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죠. 양의 운동은 상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통칭적으로 밑에 있는 오행을 우리가 수라고 그러죠. 수. 모, 화, 금이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오행을 우리가 토라고 그러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양은 상승하고 천도는 좌선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자, 수에서 목이 운동이 생성이 되죠. 자, 목에서 화죠. 자, 천도는 상승, 양은 상승하고 음은 하강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상승을 했죠. 자, 그러면은 하지점에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강을 하죠. 하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는 토로, 토는 금으로, 금은 수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오행 상승의 실체입니다. 양승, 음강,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이 음양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음과 양은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지면서 운동이 반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겉의 운동과 안의 운동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 자, 그리고 하강을 하면서 바깥 운동이죠, 이거는. 바깥 운동을 통했고요. 안에 내부로 들어와서 하강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와 사는 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음의 영역이죠. 자, 이 오는 수리가 양의 영역이죠. 결국 음과 양은 서로 인력, 땡기는 힘, 인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동을 하강을 해서 안정적으로 오행의 구조를 만들었다. 이것이 십천간인 지구의 공정 궤도를 통해서 십천간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음양 오행의 상생 상극의 이론 중에 오행 상생의 이론이 여기서 나왔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놓고 보시죠. 자, 우리가 오행의 운동에서 토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목, 화, 금수 중에 중간에 있죠. 모든 운동을 다 걸치고 있죠. 그리고 음의 운동과 양의 운동을 나눠주죠.
자, 이거를 우리가 통칭적으로 양의 운동이라고 하고, 이걸 음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음량의 운동 중에서 오행인 토는 음량을 조정하는 역할이에요. 따로 오행이 존재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각 오행이 목화와 금수의 오행 자체에 대한 주체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지를 해석할 때, 청간과 지지를 해석을 할 때, 이 토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목의 운동 속에도 토가 들어있고, 화의 운동 속에도 토가 들어가 있고, 금의 운동 속에도 들어있고, 수의 운동 속에도 들어있죠. 자, 그러면은, 하도의 원리로 찾아봤을 때, 자세히 찾아보셔야 됩니다. 봤을 때, 이 토라는 존재는 결국 뭡니까? 중심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굳이 나눈다고 하면은, 우리가 막대로 쟀단 말입니다. 막대로. 자, 막대는 어디에 놓습니까? 땅에 놨다는 거죠, 땅. 이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공간. 우리가 그래서 팔자 중에서 토가 없다 하더라도 토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 구심점이 없으면은 다른 오행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이 움직이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십천간은 결국 뭡니까? 지구의 공전이죠. 그 지구의 공전의 양, 결국 태양의 양을 높낮이를 재는 거죠. 그럼 높낮이를 언제 재습니까? 춘분, 추분, 동지, 하지에 재었죠. 결국 그건 뭡니까? 시간의 변화랍니다. 시간의 변화. 여러분,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규정된다. 시간이라는 것은 규정이 되는데 어떤 개념으로 규정이 됩니까?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에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1시 가까이 됐네. 자, 11시라는 시간, 오전 11시라는 시간은 결국 나에게는 태양의 에너지량, 겨울이지만 태양의 질량 상태가 상당히 높은 개념으로 올라오죠. 왜? 시간 자체가 4시에서 5시로 넘어가니까 태양이 받는 에너지 양이 많아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쪽은 태양의 질량 상태가 없어지죠. 밤이잖아요. 해시에서 자시로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호 규정되어진다는 뜻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시간이 나누어지는 것은 결국 태양의 에너지량을 표시한 숫자다. 이 숫자를 우리가 뭐로 바꿨죠? 숫자를 음량의 개념으로서 쾌의 효로 나눈 것이 뭡니까? 그게 8쾌로 간 거고요. 그리고 이 태양의 질량의 변화를, 태양의 에너지 양의 변화를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한자인 간지로 갔다. 가불병정으로 갔다. 해가지고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갔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그렇죠. 오행합으로 바뀐 거예요. 결국 시작은 어떻게 됐죠? 시작은 하도와 낙서. 지금 하도하고 있으니까 하도에서 시작이 됐죠. 지금 하도에서 청간이 나왔죠. 그 청간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시간의 변화다. 지구의 공정 궤도에 의한 시간의 변화를 재는 뜻이다. 그러면 이 숫자는 뭡니까? 시간의 질량을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청간도 역시 시간의 질량에 따른 만물의 변화를 표현해낸 거다. 시간의 질량에 따른 변화인 청간은 각, 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게 뭡니까? 이 십천간이죠. 십천간은 결국 지구의 공전이에요. 인간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인간이라는 인간이 그냥 지구가 이분이지의 상태, 동지, 하지, 충분, 추분의 상태에서 태양의 에너지의 질량만 재본 거예요. 쳐다보니까, 세상 만물이 돌아가고 변하는 모습이 갑이다, 을이다, 병이다, 정이다, 무다, 기다, 경이다, 신이다, 임이다, 개다 하는 모양으로 유생물 말고요. 다 생명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지엽생물. 지엽생물들이 변하는 모양.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이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유생물, 추운에는 숨을 수 있는 활동력을 가진 존재를 살펴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만물이 변한, 물론 인간도 그 분류지에 속하지만 세상의 펼쳐지고 자연이 펼쳐지고 모아지고 하는 변화를 살펴본 것이 천간이다. 그리고 천간의 음간의 운동 중에 오행의 상생 운동은 양성, 음강, 극과 속이 다른 방향을 간다는 부분, 그리고 천도, 좌선, 지도, 우선의 모양으로 운동성을 가지면서 음양의 오행의 상생의 구조는 여기서 일어났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개념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결국 천간보다는 지지가 더 중시되는 풍조가 되겠죠. 그러나 천간은 결국 시간의 개념이니까 시간이 없이는 공간의 상태를 규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태양이 똑같이 비추는데 어떤 한 곳에는 오전이고 어떤 한 곳에는 오후란 말입니다. 결국 시간이라는 것은 그 주어져 있는 공간 속에서 오전과 오후라는 부분이 나눠진다는 뜻은 뭐예요? 질량, 태양 에너지의 양에 의해서 오전과 오후의 모양이 잡혀지면 거기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모양 자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죠. 이 개념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지만 이 팔자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지지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은 지구의 자전에 의한 생존하는 생명들이 구체적인 만물의 상태 변화를 표현해낸 거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간은 이러한 상승의 운동 속에서 움직여졌다.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움직여졌다. 그리고 천간은 유생물인 활동력을 가진, 정신을 가진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의 모양 자체에 대한 부분을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변화의 원리 나오는 책에 나오는 거 있죠. 기립식물, 그냥 서 있는 식물.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결정나는 만물을 본 것인데 그 만물의 변화는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사계절에 들어가는데 그 시간의 변화는 결국 태양 에너지의 양이고 태양 에너지의 양을 표시한 숫자는 결국 시간을 표시한 숫자다. 시간을 표시한 그 숫자에 세상 만물이 변하는 사계절의 변화를 옛날 사람들은 십천간으로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교로 표현해놨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념 정리를 하시면서 이 명리 공부를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십천관과 오행의 상생운동, 하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